시간은 일정하게 흘러 너와의 거리를 만들어 코끝 찬바람에 내 품이 그리워버렸고 발끝을 따라온 그림자는 짝을 잃어버려 살갗을 듯 모든 게 나에게 부러워 문득 서러워져 너는 정말 있었던 걸까 헤어진 얼굴 위로 기억을 더듬어 두 손을 덮여주던 따뜻했던 체온과 잊을 틈 없도록 매일 내게 들려주던 목소리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사라져가 없던 일처럼 애써 비워낸 마음이 남겨져버린 오늘이 새로 쓰여진 순간에 너의 자리를 만들어 불빛이 사라진 막다른 골목의 끝에서 돌아온 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서 이사가지라는 듯 모든 게 나에게 부러워 문득 서러워져 너는 정말 있었던 걸까 헤어진 얼굴 위로 기억을 더듬어 두 손을 덮여주던 따뜻했던 체온과 잊을 틈 없도록 매일 내게 들려주던 목소리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데 사라져가 없던 일처럼 아니, 이거 마이크 왜 자동으로 켜지지 않는 거야? 내가 메일 설정 들어가야 하냐고. 나 방금 해맑게 안녕하세요 했는데 마이크 꺼져 있었어. 오케이. 제가 저번 주 휴방이었죠. 아, 이 휴방 한번 하니까 너무 공백이 길다고 해야 하나? 그렇네. 사실 그때 휴방이라고 해놓은 다음에 아예 휴방을 하지 말고 그냥 화요일로 약간 미루든가 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바빴어. 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언제였지?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스터디 윈미나 이런 걸로 방송을 약간 그러니까 컨텐츠를 대체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또 정작 그렇게 하려니까 방송에서 스터디 윈미 하기가 살짝 뭐라고 했지? 망설여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방송을 하면 좀 내가 그래도 좀 재미있는 컨텐츠 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멀티가 되게 안 되는 타입이라서 막 되게 감성 있게 그 막 진짜 뭐지? 그 인스타에서 막 공부 그 뭐라고 하지? 인스타에서 공부하는 거 찍어 올리는 계정 부르는 말 있는데 아 그 기억이 안 나. 여튼 여튼 그런 이제 분들이나 또는 브이로그 찍는 분들처럼 이쁘게 막 하거나 뭔가 거기서도 재미 요소를 넣게 이렇게 하지를 못해가지고 공부하면 진짜 순수히 공부만 해가지고 콘텐츠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 일이 많으면 사실 이제 작업뱅이나 그냥 이제 스터디움 이런 것도 많잖아 사실. 그런데 뭔가 약간 휴방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리고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제 팬카페랑 블로그 좀 보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저희 테이가 28일에 그저께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커미션 위주로 돌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때 세화 생일 일러도 맡겼던 분이거든요. 이번에 너무 그때 그림체가 마음에 들어서 테이도 맡겨봤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 아니 이거 7,000원짜리 7,000원 맞나? 하여튼 그렇게 7,000원 정도 되는 낙서 커미션인데 퀄리티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세화 글을 내가 올렸었나? 세화를? 올렸다. 오케이. 요거 그려주신 분 이거 서비스였어요 그때. 근데 첫 신청이어서 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서비스 그려주셔가지고 아 저 커미션 하면서 제 기억상으로 서비스 받은 게 처음이라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너무 예뻐. 그 원래는 이제 얘네들 생일 일러를 하나하나 다 제가 그렸었는데 와 확실히 남이 그려주는 게 보기 좋네요. 아 남이 내 자켓 그려주는 게 뭔가 감상하기에도 좋고 마음에 들어. 아 나중에 이러다가 이거 커미션 신청하는 거 맞들려가지고 내가 그릴 수 있는데도 커미션 신청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커미션. 이건 이제 제가 블로그에서 하도 언급을 많이 해서 다들 알고 계실 양파쌤 커미션입니다. 커미션을 잠깐만. 커미션을 다 드셨는데 저한테는 그려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물론 저는 학교를 안 다니지만 새 학기잖아요. 이제 또 이 양파쌤이 저랑 동갑이셔서 그냥 이제 새 학기일 뿐만 아니라 아예 학교가 옮겨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게 되는 그런 시기라 갖고 너무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의상 지금 신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해도 된다고 말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때 그 이후에 계약하고 나서는 그 아까 그 커미션 크레페에 있는 그 커미션에 맡겼는데 너무 예쁩니다 다들. 저희 또 4기 주인공이었던 소연이 마침 또 시기가 이제 소연이랑 태희의 생일이 약간 비슷비슷한데 이 친구 태희는 1기 주인공이고 소연이는 4기 주인공이죠. 사실 세화 중간에 있는 이 세화가 그 주인공으로 설정된 시즌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이게 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분량으로만 봐서는 막 15기까지 갈 것 같은데 제가 기획해 놓은 게 9기까지밖에 없어서 근데 뭐 이제 5기는 이미 쓰고 있고 기획만 대충 해놓은 거는 6기, 7기, 8기, 9기인데 세화가 주인공 시즌이 아직 없어요. 그나마 6기에서 조금 분량이 아니 나 분량이 많은 건 아닌데 분량이 많진 않은데 이번에 4기에서도 그렇고 세화가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 약간 여러분들이 그 세화를 잘 기억해 주시는 이유가 분량이 적은데도 한 장면 한 장면 임팩트가 있어. 되게 가끔 나오는데 그 장면들이 다 임팩트가 있는 느낌? 보면은 2기에서도 처음 등장할 때 태빈이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아 제가 사실 이게 저도 이 호칭을 제 입에 담는 게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면 제가 친척까지 다 불러 모아도 장녀기도 하고 첫째기도 하고 그냥 어디를 가도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한 오빠도 한 명 없어가지고 이제 어딜 가도 그 호칭을 쓸 일이 없어서 되게 어색하네. 여튼
세화가 이제 그거를 첫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것도 임팩트가 있었고 또 다음에 4기에서 이게 4기를 안 보신 분들한테 약간 스포이지만 유희의 암살 작전에 휘말릴 뻔해가지고 뭐 여튼 그렇게 또 임팩트가 있던 사건을 겪었고 6기에서도 임팩트가 이게 분량이 많진 않았는데 임팩트 있는 약간 느낌이어갖고 한 장면이 그냥 한 번만 나오는데 그 한 장면이 임팩트 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친구가 분량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분량 자체가 많거나 그런 시즌 딱히 없어요. 세화가 계속 분량이 적은데 계속 임팩트가 강해. 사실 그래도 세화가 재밌어요. 생략이 너무 많이 됐나 문장에? 세화의 스토리가 굉장히 맛돌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주인공으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마 9기 이후에 또 제가 이것저것 생각해보다 보면은 아마 한 번쯤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주인공 하기에 괜찮은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 친구는 한 번쯤 주인공을 시켜줘야. 원래는 9기 이후에 그 10기가 재환이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말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무마됐기 때문이다. 이게 그냥 무산됐어요. 원래 10기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전에 재환이는 이미 풀릴 게 많을 것 같아서 굳이? 그리고 사실 재환이가 한 시즌을 장악할 만큼 스토리가 풍부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정이 그렇게 다채롭거나 풍부하지 않아. 그래서 약간 애매해서 설정이 맛있긴 한데 양이 많진 않아서 그냥 뭐 무산됐고 뭐 나중에 또 10기 이후에 또 이제 제가 막 생각이 좀 바뀌면 또 재환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주인공으로 아직까진 재환이는 왠지 주인공으로 계속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 근데 약간 주인공 아닌데 감초 캐릭터야. 벌써 이제 은찬이 친구인 것도 말해도 되는구나 이거 순간적으로 말해도 되죠 여기까지는. 은찬이 친구인 것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주연스러운 친구들을 옆에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감초 캐릭터고 그래서 주인공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분량은 꽤 많을 수도 있다. 또 주인공? 아마 회장즈는 전부 다 주인공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회장뿐만 아니라 전대 분들까지도 1대, 2대, 3대 분들까지도 회장이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주인공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스토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회장님들은 근데 이게 또 한 명 한 명을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세대 회장들을 단체로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 회장들 단체로 모아가지고 4명이 그냥 주인공인 급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전대 회장님들도 단체로 그런 단체로 이제 주인공인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한 세대마다 하나씩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현 회장들은 살짝 지금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데 전대분들은 약간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명 한 명을 하면 너무 길어져.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엮이고 엮인 사이시기 때문에 어차피 한 명만 설명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설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4명이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1대랑 2대는 근데 3명이지. 왜냐면은 지금 그 이제 2대 청랑 회장인 유빈이가 현대잖아요. 그러니까 전대가 1대니까 전대는 없어요. 청랑이. 그래서 그러니까 혈아 유이가 2대1 시기에는 청량이 없어.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3명에서 이제 PSP 회장, 유이 회장, 혈아 회장 3명에서 돌아갈 것 같고 이것도 약간 스포라면 스포인데 제가 그냥 말하고 싶어서 말하자면 원래는 청량이 지금 3대였어야 했어요. 너무 스포인가? 청량이 지금 2대잖아요. 근데 3대였어야 했어요 원래. 근데 이제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가 세워지는 시기가 약간 늦춰지면서 이게 지금 2대가 되었다. 원래 초반 계획 같았으면 지금 3대였어야 했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됐는데 변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오기 제목 말할 뻔했어 순간. 오기에서 살짝 풀릴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오기는 좀 전대 배경은 아닌, 전대 배경이라 해야 되나? 근데 완전 전대 배경은 아닌데 조금씩 과거 얘기를 해줄 뿐이지. 근데 이때까지 거의 전대에 대한 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조금 감질만 나는 스포들이지 않을까. 좀 이제 지금의 이제 은혁진, 신영원 그리고 PSP 전 회장이랑 청랑 전 회장 이름이 공개가 안 됐죠. 그렇게 4명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조금 그 세대 때 어땠는지를 살짝 풀어줄 겁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막 과거가 많이 나온다든가 하진 않아요. 그 어느 정도만 3년, 5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20년 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오기 주인공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오기 주인공 친구가 그거 전대 사람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제 여기 뉴스나 이제 그런 진짜 옛날 약간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는 또 이제 부모님 세대한테 전해드는 아니 옛날 이야기처럼 전해드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대충 이제 전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쓰면서 제가 좀 전대 얘기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좋아하는 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쓰면서 내가 약간 셀프 덕질하는 느낌? 내가 쓰는데 내가 재밌어. 이게 이건 저번에 백은별 작가님도 진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가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 작가가 좋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설정, 내가 원하는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대사를 쳐준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그래서 아주 그냥 제 취향을 다 때려박은 그런 얘기다 보니까 정말 제가 쓰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전대 분들이 좀 언급이 많이 되는 화가 있는데 어디였지? 오케이. 전대가 좀 지금에 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지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친구들은 뭐 나이만 봐도 알겠지만 지금 현 회장들 친구들은 굉장히 초반이에요. 요 세대의 초반인 거야. 그러니까 아직 회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세대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뭐 아직 큰 사건이 아닌가? 4기에서 큰 사건이 있었나? 여튼 4기가 그나마 제일 큰 사건이었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 중에. 여튼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는데 사실 전 때는 이미 다 지난 시간들이니까 이미 그 세대의 끝까지 가본 세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좀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너무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게 더 내가 일부러 좀 내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쓴 것도 있는데 조금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세대를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사나 뭐 이제 뉴스 같은 걸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정보 같은 걸로 현대 애들이 그 세대를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이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거 이게 사실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비극이었을 텐데 이제 뉴스 같은 기사 같은 데서는 조금 보면 차갑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글로만 남아있는 정보들은 되게 팩트만 딱 정리해 놓고 뭔가 되게 그 몇 문장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어떤 사건인 그런 느낌으로 되게 약간 씁쓸한 느낌 같은 걸 좀 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사망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일단. 전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지난 세대기도 하고 하니까 옛날 얘기니까 솔직히 보면 우리가 역사 배울 때도 막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데 막 적혀 있는 거나 그냥 이런 걸 보면은 좀 실제로 있었던 그 현장에서의 느낌보다는 좀 차갑게 쓰인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록으로서 쓰인 거니까.
하고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어렵다. 어려워. 예, 저 전대분들이 고생이 많았고요. 아니 그리고 제가 원래도 대충 알고 있긴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 할라 했지? 잠깐 내가 무슨 방금 제가 적어놓은 요 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화면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어. 말하다가. 뭐 여튼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오기의 주제를 파악할 만큼 큰 스포는 아니어서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 부분인데 그냥 스토리의 일부에 불과해서 2기에서 저희 시야에 양아빠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해설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해설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알려줬잖아. 왜인지. 그게 5기에서 살짝 풀립니다. 5기에서 그리고 이게 이제 나 여기까지 말하면 이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여튼 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그게 좀 풀립니다. 근데 이게 주인공이 혈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외부인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 약간 이제 추측되는 게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죽었는가 이제 약간 예측하고 있는 게 있는데 시아는 정말 꿈에도 모를 것 같고요. 저희 시아가 진짜 너무 불쌍해. 아니야. 근데 또 그니까 이게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 시아가 나중에 좀 충격 먹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좀 반전이라서 또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처참 피폐한 일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피폐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시야 입장에서 보면은 살짝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5기에서 좀 자잘하게 풀리는 게 많은 것 같아. 그게 뭔 말이냐면 4기에서는 좀 빵 터졌잖아요. 그게 완전 이렇게 이때까지 숨기고 계속 그 질질 끌었던 게 갑자기 한순간에 팍 터진 그런 느낌이잖아. 4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그 떡밥이 이때까지 뿌려놨던 떡밥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대규모로 한 번에 확 회수했잖아요. 5기는 엄청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조금씩 스포하는 느낌, 떡밥을 회수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렇게 4기처럼 한 번에 팍 터지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분위기가 미묘해. 뭔가 큰 사건이 터질 것만 같은데 그렇게 큰 사건은 또 안 터져. 계속 조금씩 이렇게 떡밥을 회수하는 느낌? 또 이게 한 지점에서 많이 회수도 하진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때까지 되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닌데 아까 시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약간 되게 작은 마치 일부의 사건인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해설이 됐던 되게 조금만 해설이 됐던 그런 부분 같은 거에서 이것저것 많이 풀려가지고 자잘한 궁금증이 많이 풀릴 수 있는 시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양파쌤이랑도 얘기를 하신 건데 저희 4기에서 재환이의 인성 논란이 한번 터져가지고 재환이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배신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바라던 바고요. 나는 사실 이렇게 반전을 주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1기에서 사실 유라부터가 반전이었잖아요. 막 엄청 막 귀엽고 막 순수하고 막 말랑말랑 막 그런 K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떤 캐릭터를 확 좋아했다가 대실망하는 그거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잠깐만 채식 왜 업데이트 안 되지? 잠깐 잠시만요. 오케이. 저는 그래서 반전을 좀 주고 싶었다. 반전이 일단 뭐 대표적으로 오히려 근데 내가 너무 반전을 많이 넣어서 이제 더 이상 반전이 아니게 된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청 선해 보이는 캐릭터를 넣으면 당연히 다 얘 나쁜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쁜 놈 같은 약간 이미지가 있는 캐를 넣으면 얜 착한 애일 거야 사실 이렇게 약간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반전이 아니게 된 느낌? 반전 너무 많이 넣으니까 다 뻔해진 느낌이긴 한데 뭐 여튼 지금 좀 이미지가 좋은 캐들을 살짝 경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너무 대놓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그 선하기만 한 느낌이 든 애들은 또 완전 나쁜 애들은 아닐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게 너무 내가 칼같이 나빠 보이면 착한 애, 착해 보이면 나쁜 애 이렇게 하면은 예상이 너무 잘 될까봐 조금 중간중간에 심어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놈 같았는데 진짜 나쁜 놈이었다는 거. 착한 것 같았는데 진짜 착한 애였다는 거. 이런 애들 조금씩 심어놔서 아마 다 맞추실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내가 처음에 그거가 좀 걱정이었어. 그 3기에서 한비 처음 나왔을 때 한비 처음 나왔을 때 한비가 너무 유라랑 비슷한 느낌을 풍기는 거야. 저도 그렇게 그 계획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쓰다 보니까 뭔가 이 막 순진무구함과 이 선한 막 이 느낌이 되게 어린애 같고 살짝 귀여운 남동생 같고 그 느낌이 유라랑 너무 비슷한 거야 첫인상이. 그래서 아이고 사람들이 약간 오해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거는 이제 확신드릴 수 있습니다. 한비는 착한 애입니다. 물론 이게 그 PSP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애매하지. 이제 뭐 예를 들어 태빈이가 혈아 이런들한테 좋은 애인데 청랑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놈이라든가 뭐 이런 입장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이제 한비가 PSP 소속이잖아요. 이제 그 가장 지금 가까운 은찬이랑의 관계를 기준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은찬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친구가 은찬이를 진짜로 존경합니다. 저게 보면은 유라는 이제 되게 입 바른 소리를 했잖아요. 유라는 이제 태희한테 이제 우린 친구냐 뭐니 하는데 다 완전 구라고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랬었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 다. 근데 한비는 진짜입니다. 한비는 진짜 괜찮은 캐예요. 쟤는 그러니까 내가 써놓고 이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약간 해명을. 한비는 진짜로 은찬이를 존경합니다. 은찬이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친구입니다. 저게 연기나 거짓말이나 속셈이 아니라는 거 의심하지 말아주십시오. 한비는 괜찮은 애입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그래서 진짜 착한 애인데 약간 의심받을 것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못돼 보이는 애들은 사실 착할 거라는 또 그게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못된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비보다 이건 이미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뭐 딱히 그렇게 큰 스포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아오니를 조심하십시오. 왜냐면 아오니도 막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닌데 이제 혈아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애가 그럴 수 있다. 약간 그 혈아랑 엮인 부분은 살짝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 3기에서 지혜 PSP 부회장인 지혜가 하는 해설이 있는데 이제 뭐 혈아 회장, 은태빈이나 혈아 전 회장, 의혁진을 건드리거나 약간 하면은 약간 애가 눈이 약간 이상해진다 뭐 이런 해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는 지혜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혈화의 3기 배경, 그러니까 이제 태빈이가 이제 중고등학생쯤 될 때 이 시절이 또 나온다면은 약간 해설이 되겠지만은 아오니가 좀 태빈이 마저 약간 무서워할 만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너무 충성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태빈이도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만한 진짜. 태빈이는 좀 열심히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미안하다 태빈아. 걔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 타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아원이가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막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 지혜 해설이 어디에 나오더라? 안녕하세요. 몇 화였지? 지금 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와 4기 4기 아니구나 3기 2024년에 했었네요 이걸. 와 2년 정도 됐는데 이러니까 기억을 못하지. 작가 지망생이라서 궁금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제 소설 얘기만 해가지고 약간 알아듣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취재직 제 홈 화면 배너에 보면 있을 텐데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 링크가 있는데 블로그에 보시면은 제가 연재하고 있는 소설들이 쫙 있습니다. 아니다, 연재하고 있는 건 하나고 나머지 이제 연재 이제 다 끝난 거 완결된 것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네 지금 그나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겨울의 별꽃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1기, 2기, 3기, 4기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5기 준비 기간이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혜가 나오는 부분이 몇 화였지? 어, 18화, 18화. 3기 18화네요. 아닌가? 잠깐. 십 18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은찬이 해설이네요. 여튼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나도 찾을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화면 공유를 약간. 이거 은찬이 해설인데? 근데 이거 해설이 왜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뭐 이번 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이번 시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거를 이미 뭐 예를 들어서 3기 15화에서 말했다고 치면은 이미 말했는데 말한 거를 까먹고 4기에 또 말하고 이럴 때가 있어. 그래갖고 그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양이 많다 보니. 이게 지금 한겨울의 별것이 분량이 제일 많은 소설이에요. 원래는 이 정도까지 쓰진 않아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쓰진 않았는데 이게 조금 양이 방대해져가지고 이게 심지어 이게 제가 적었는데 저마저도 이거를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끝까지 이렇게 읽어주시고 막 다 스토리를 꿰고 있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독자분들이. 아닌데 이거 아니야 제크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어.
여기가 사실 제일 약간 실망스러운 시즌인데 제일 약간 그 뭐랄까 내 여력을 많이 못 쏟아가지고 가장 좀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는 소설인데 이제 너무 급하게 써가지고 또 이제 제 유튜브 본 채널에 가시면 제가 이 3기에 대한 한탄을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뭔가 좀 글을 뭔가 좀 깔끔하게 적는 게 어렵다고 해야 되나? 약간 체계적이게. 요즘 쓰는 스타일하고는 또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한 번 소설을 내는데 텀이 좀 있다 보니까 필체가 계속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도 들고 이제 또 읽은 책에 따라서 약간 필체 바뀌기도 하고 막 저 작가 책 읽으면 그 작가처럼 되고 이 작가 책 읽으면 이 작가처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올마예요 필체가. 좀 왔다 갔다 한다. 잠깐만. 근데 저도 그래요. 진짜 근데 뭔가 10대가 적으면은 나중에 막 이불킥하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세상에. 저 사실 제가 블로그를 12살 때부터 했거든요. 12살 때부터 적은 소설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특히 중2 때 썼던 거 그렇고, 초등학생 때 쓴 거랑, 내 눈 뜨고 못 보겠는데, 진짜 삭제하고 싶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다 삭제해버리고 싶은데, 이게 또 그래도 그 당시는 되게 열심히 적었던 거기도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옛날에 내가 못 적었던 것들을 봐야, 얘가 많이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삭제를 못 하고 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 옛날 소설 카테고리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삭제는 안 하지만, 왠지 내가 그걸 보면 삭제를 하고 싶을 것 같아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재 중인 소설이랑 이미 완결된 옛날 소설들은 카테고리가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카테고리는 안 봐. 보면 안 돼. 보면 다 삭제하게 되기 때문에. 또 저도 이제 제 필체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아예 삭제는 못했는데 좀 삭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12살 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 숙제를 되게 많이 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글 쓰는 게 좀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나 이쪽에 좀 잘 맞나? 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글을 써보다가 이제 나중에 장래희망이 작가인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숙제로 몇 개 써봤던 건데 독서록이나 아니면은 근데 그 쌤 되게 특이한 선생님이었어. 그게 다른 반 애들도 다 하는 약간 평범한 글쓰기 숙제가 아니었어요. 일단 다른 반은 아무도 안 하는 글쓰기 숙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반만 숙제가 더 늘어난 거잖아. 그렇다고 다른 반이 하는 걸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숙제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인 거였는데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반 애들이. 근데 이제 약간 주제를 매주 이렇게 선생님이 조금 특별한 주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뭔가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주제를 만들어 주시고 가끔 이제 영화 같은 것도 애들 보여주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느낀 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주제 하나하나가 되게 선정을 잘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재밌었어요. 그때 뭐 선생님이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진짜 이게 스승이구나 진짜 싶은 약간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약간 그 글쓰기 숙제 말고도 되게 개인적인 뭔가 사적인 일로도 애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고 막 신경 써주시던 분이어갖고 진짜 인생 스승을 만났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살면서 진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보통은. 내가 진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런 쌤 만나가지고 되게 또 제가 자신감이 진짜 없는 타입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보면 꼭 그런 애들 하나씩 있잖아. 발표 못하는 애들. 안녕하세요. 소심해가지고 막 목소리 기어 들어가서 발표 못하는 애들 꼭 한 명씩 있잖아요, 학교에.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 방송을 하지만
그래갖고 막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가지고 발표를 하나도 못 하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셔갖고 발표를 잘하게 되었던 뭐 경험도 있고 막 이래서 되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인데 여튼 그래갖고 그때 이제 글쓰기 숙제 같은 거 해보고 하면서 글 쓰는 거 재밌다라고 약간 흥미를 붙이게 되어가지고 계속 소설을 쭉 쓰게 됐습니다. 약간 저는 소설이 제일 취향인 것 같아요. 이제 글 중에서도 에세이 같은 게 있고 시가 있고 뭐 이것저것 조금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소설, 특히 청소년 소설, 약간 성장물, 학원물, 약간 일상물,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또 아니면 약간 로맨스, 풋풋한 로맨스. 진짜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여름 청춘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재밌어요. 딱 그 장르 완전 취향. 사실 웬만한 장르 다 잘 먹긴 하거든요. 그 소설 꼭 아니어도 뭐 다른 아예 장르의 책이어도 에세이도 되게 맛있게 읽고 시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다 먹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거는 좀 여름 청춘물 소설. 소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소설이 제일 몰입을 세게 하기가 좋잖아요. 이야기가 이렇게 굵은 책에 쫙 있는 거니까. 근데 저는 과몰입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설이 과몰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매체여가지고 소설 읽는 거 엄청 좋아요. 과몰입하는 거 너무 좋아. 그래서 저번 나 저번 주는 나 휴방이었구나. 저번 주였나? 그 제가 소설에 다양한 소설들의 이제 남주, 어떤 남주가 멋있는 남주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시간 넘게 했어요. 2시간 가까이 했어요. 이때까지 읽었던 소설들의 남주를 총집합해가지고 누가 제일 괜찮은 남주인가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진짜 쓰레기 같다고 생각했던 남주 막 골라갖고 막 뭐라 하고 막 이 남주는 진짜 못됐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어. 사실 제가 이제 대부분은 막 그런 풋풋한 막 그런 거 좋아해서 대부분은 남주가 엄청 멋있는 막 그런 것만 읽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가끔 이제 좀 다른 장르도 읽어보고 싶다 해가지고 막 호러물이나 약간 그런 거 가끔 읽으면은 막 남주가 완전 쓰레기야. 그래서 와, 이런 남주가 있다고. 와,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과몰입하고 또 막 마치 내 남친인 것 마냥 과몰입하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소설 얘기하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소설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너무 아쉬워. 이제 제가 또 17살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만큼 소설을 많이 못 읽어서 너무 슬픕니다. 근데 진짜 여름 청춘물 내가 좋아하긴 하는구나 싶었던 게, 지금 제가 읽으려고 이렇게 옆에 이거 읽어야지 하고 냅둔 책이 이꽃님 작가님 아세요? 여튼 이꽃님의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란 책이 있어요. 벌써 제목만 봐도 너무 여름 청춘물 그 자체. 아니 제목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솔직히 이꽃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작가가 이꽃님이면 그냥 뭐 무조건 잘 썼다고 봐야지. 이거는 그냥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냥 작가님도 그냥 레전드고 제목도 레전드고 이래가지고 와 이건 사야 해가지고 사온 책인데 바빠갖고 많이 못 읽고 있어요. 맞아요. 죽이고 싶은 아이즈고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줄거리만 대충 알고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그분 되게 괜찮은 옛날에 무슨 뭐지? 그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인가? 그거 받았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것도 이제 이권님 책이고, 재밌는 책 되게 많아요, 이권. 완전 근본 작가입니다. 근데 나는 이권님 본명이라는 거를 처음 알고 되게 놀랬어. 저는 완전 너무 약간 이름이 귀엽잖아. 그리고 저는 당연히 가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필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명이 너무 예쁘다, 신기하다, 저게 본명이라니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정말 그 놀라운 본명을 그러니까 본명이라니. 아니 보면은 그래갖고 맞아 너무 필명 같은 본명이다, 부럽다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지금 닉네임이 서해잖아요. 별서해. 그 별자는 그냥 이제 귀여우니까 붙인 거고 원래는 그 서해가 제가 필명으로 나중에 쓰려고 지어놓은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도 써봐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좀 시켜놓은 건데,
별은 약간 수식어처럼 붙인 느낌. 그래가지고 그 진짜 예쁜 본명 가지신 분 너무 부러워. 저는 본명이 너무 평범해가지고 그 이제 너무 평범해서 묻힐 것 같아가지고 필명을 따로 지었는데 본명을 쓰는 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출판 이런 쪽에서는 본명을 쓰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어가지고 본명을 써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본명 약간 특이하고 귀여우신 분들 보면 부럽더라고. 오늘은 아마 방송을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도 저번 주에도 바빠가지고 휴방했는데 오늘도 좀 바빠가지고 그쵸 당장으로는 필명도 사실 아직 출판을 하면 좀 멀어가지고 사실 원래는 제가 출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고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일단 작가 등단을 하려면 너무 나처럼 이제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겠더라고. 제가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그냥 지금은 학업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뭐 대학 같은 데를 좋은 데로 가거나 뭐 좋은 자격증 같은 거를 얻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이력서 같은 데 적고 원고 투고를 해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원고 투고를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제가 생 초짜로 아무것도 이제 밑바탕이 없는 채로 그냥 예를 들어 어디서 뭐 이제 수상을 했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채로 학력도 없고 뭐 그런 자격증도 없고 그런 채로 이제 원고만 딱 내니까 안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원고 쓸 때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일단은 원고 같은 건 좀 다 밀어놨고 나중에 좀 그렇게 스펙이 생기면은 그때 한번 원고를 투고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맞아요. 도전을 좀 해봐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 한 번쯤은 투고해봤어? 이런 약간. 근데 생각보다 이 투고가 쉬워가지고 당황했어요. 전 되게 복잡할 줄 알고 긴장하면서 찾아봤는데 그냥 출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메일이 있고 그 메일로 그냥 보내면 되더라고요. 역시 이게 글의 품질이 중요해. 소설 작가가 꿈이지만 원래 이제 초반에는 소설을 이렇게 뭐랄까 책 한 권 분량이 나올 만큼 딱 하는 게 어려우니까 일단 시집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시집을 썼는데 어려워요. 내가 이때까지 소설만 주구장창 쓰던 게 있어서 그런지 시답게 못 쓰겠다 해야 되나? 시는 조금 비유도 많이 하고 조금 직설적이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시는 약간 은근슬쩍 표현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좀 이게 약간 시의 매력인데 이게 너무 소설만 쓰다 보니까 시도 약간 소설처럼 쓴다 해야 되나 문장을? 그래갖고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시도 많이 연습을 해서 옛날보다는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제가 한참 시집을 많이 읽을 때가 있었어요. 시집만 잔뜩 사가지고 막 읽을 때가 있었는데 좀 공부해보려고 시집을 확실히 그런 거 좀 많이 읽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바빠서 글을 자주는 못 쓰는데 그 시적 허용이라는 약간 그 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룹 같은 게 이제 글쓰기 모임 같은 거예요. 거기서 저처럼 작가 지망생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달 이제 같은 주제로 시를 써오고 시가 꼭 아니어도 돼요. 꼭 시가 아니어도 그냥 그리기만 하면 돼. 어떤 종류든 이렇게 어떤 한 주제를 잡아서 다 같이 매달 글을 써오는 뭐 그런 이제 팸 같은 건데 그 시적 허용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주는 아니지. 매달 이제 선정된 주제를 받으면서 다 같이 글을 쓰는 건데 저는 이제 너무 긴 글을 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로 잡았어요. 대부분 근데 시처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팸장이라고 해야 되나? 반장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매달 주제를 내주시고 또 여기 이렇게 이 모집도 이렇게 해주신 사실 저랑 이제 말을 놓기로 했는데 이제 반말하기로 했는데 계속 높임말을 쓰다가 최근에 말 놓기로 해서 지금 반말한 게 어색합니다. 여튼 있어요. 뭐 이제 그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있는데 깸바다라고 저 이제 그것도 이제 필명 일종의 필명이에요. 깸바다라고 그
그 친구는 책도 냈어요. 북크크라고 이제 셀프로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더 쉽게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벌써 이제 시집을 2권이나 낸 친구여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여튼.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모집을 딱 이제 시적 허용 연기 모집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같이 매달 글 쓸 사람 모집한다 해서 저는 원래도 이제 그 바다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되게 같이 이제 자주 들어가서 이제 바다가 올리는 시도 보고 같이 댓글도 주고받고 이렇게 지냈는데 모집을 한다고 하길래 와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해서 바로 달려가서 신청하고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연기 멤버이고 이번에 1기 멤버분들도 들어왔어요. 2기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 여튼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 근데 항상 이제 제가 이때까지 혼자서 시를 쓸 때는 주제 선정도 내가 해야 되고 쓰는 것도 내가 써야 되니까 주제 선정을 결국 내가 하니까 맨날 쓰는 주제가 비슷한 느낌? 결국에 한 사람의 뇌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보니까 맨날 비슷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쓰는 글이. 근데 이제 바다가 주제를 내주니까 이제 전혀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막 신박한 주제나 스타일이 조금 다른 주제? 이런 것도 받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갖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주제로 써본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항상 내가 혼자 쓰니까 이럴 만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남이 내준 주제로 쓸 만한. 이게 가장 최근 건데 3월 주제. 또 4월 되면 4월 주제를 내주겠죠. 3월 주제인데 이제 이게 I'm shooting star 이게 나는 떨어지는 별이야인지 나는 별을 쏘는 중이야인지 이 중에 하나를 이제 과연 뭘로 해석되는 게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써보자 뭐 약간 이런. 저는 이제 떨어지는 별이야를 선택해가지고 여기 체크했죠. 선택해가지고 썼습니다. 이게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무난무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댓글에 이제 겜바다 소환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확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출하고 하면 또 다음 달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제출한 분들 이제 실이 링크로 이렇게 쫙 나열해주고 이제 또 4월달 주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주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이제 작가 지망생 분들은 어떻게 쓰셨나 또 이런 거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분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신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글 너무 마음에 든다 하면 가가지고 이제 서로 신청하면서 이제 시적 허용 글 봤는데 너무 멋있으셔갖고 서희 신청 드려요 이렇게 하면서 신청을 같이 이제 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이제 계기로 친하게 지내고 하기도 하면서 그런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제 블로그 보시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월달 것도 있고 1월달 것도 있고 제가 작년 10월에 합격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 뽑을 때 주제를 이렇게 2개 내줘요. 그리고 그 2개로 써온 이제 시나 이제 글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그게 좀 괜찮다 싶으면 뽑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웬만하면 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너그럽게 뽑아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글 보고 많이 아쉬웠는데 나 이거 탈락해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뽑아줘가지고 너그럽게 뽑는구나 싶더라고요. 재밌게 썼습니다. 와 근데 진짜 한 번 쓸 때마다 다음 달 주제가 막 기대돼. 주제가 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돼. 뭐지? 저번에 뭐지? 나 되게 마음에 드는 주제가 있었는데 유독 마음에 들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이거다. 꿈에 채우는 몇 도인가. 이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진짜 마음에 들었어. 너무 내 취향이었어. 그런데 이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이런 팸에 들어갔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이때 그 3월 6일에 마감인데 3월 6일까지 제가 안 낸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냈거든요. 그래갖고 받아가 이제 3월 6일 마감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줬던데, 그래서 내가 뭐야 하면서 맞다 나 이런 팸이 있었지 하면서 너무 현생에 빠져 살아가지고, 그래서 진짜 하루 만에 막 급하게 써왔다. 사실 근데 이게 또 완전 하루 만에 쓴 건 아닌 게, 제가 처음에 이제 2월 초에 이 주제를 받고 나서 미리 약간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하고 살짝 써놨어요. 이렇게까지 써놓지 않았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쓰자, 요런 거 주제로 대충 잡아보자 이렇게 설정을 개요처럼 한 2줄 정도만 써놨거든요. 정리해갖고 이런 식으로 써보자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까먹은 거야 그 이후에. 그래서 이때 내가 적어놓은 2줄 보면서 마저 쫙 썼습니다.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제가 진짜 이런 거 마감일 같은 거 제가 진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약속을 어기고 싶지가 않아갖고 진짜 어떻게 밤새서라도 지키는 타입인데, 아 진짜 완전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아 이럴 수가, 내가 이런 걸 잊어버리다니 막 생각했었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월 초에 적어야겠다. 최대한 까먹기 전에 적어야겠다. 어차피 뭐 다음 달 되기 전에면 적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유롭게 쓰다 보니 까먹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냥 빨랑빨랑 써놔야겠어요. 또 오래 고민했다고 그렇게 퀄리티가 올라가지도 않더라고. 결국 내 머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오늘도 결국 글 얘기를 잔뜩 했군요. 사실 제가 너무 맨날 똑같이 책 얘기, 글 얘기만 하나 해서 좀 다른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현색이랑 창작 활동 균형 맞추는 게 중요하죠. 아 맞아요. 근데 이게 균형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창작 활동도 사실 내가 나중에 돈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또 현생도 중요하고 해서 막 고민이. 그래서 이거를 진짜 딱 적당한 비율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 사실 이제 제 원래의 계획 같았으면 하루에 이제 공부를 끝내고, 그래도 뭐 이제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고 쳤을 때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는 여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글을 쓰고, 하루에 너무 많이 쓰지는 말고 1시간, 2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살짝 쓰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하루가 끝나고 마지막에 1시간, 2시간만 투자해서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법이잖아.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하루에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딱 맞겠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정작 우리는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 나갔는지 모를 이상한 시간들이 계속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결국엔 글을 못 쓰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젠장. 역시 어렵군. 또 제가 지금 오늘 방제가 17살 작가지망생 저 챗인 걸로 아는데, 사실 저를 수식할 만한 말이 되게 많아요. 이제 버티브로서 굉장히 특이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17살이라는 것부터 조금 특이한 요소고, 작가지망생이라는 것도 살짝 특이한 요소인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거든요. 이게 방제에 쓸까 말까 하다가 너무 투머치해 보여서 안 썼는데, 제가 홈스쿨링을 해요. 자퇴생이에요. 12살? 12살? 12살 아니야. 12살 아니야. 13살이더라고요. 13살 때부터 이제 홈스쿨링 자퇴를 해서 이제 초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아직 준비 중이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뭐 앞에 수식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 투자되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남들보다 시간이 많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배분을 똑바로 못해서 글을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어려워. 나는 내가 학교 안 다니면 시간이 막 6시간씩 비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들 보통 언제 학교하지? 뭐 한 8시간씩 빈다고 생각해도 되지, 고등학생이면 이제. 그러니까 훨씬 뭔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또 학교를 안 다니면 학교를 안 다니는 만큼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거보단 조금 적겠지. 그거보단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나중에 대학 갈 때 이제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학생부 대체 소식이라는 게 필요해서 이제 저는 또 다른 자격증이나 다른 스펙 같은 게 더 필요해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더 뭔가 필요해. 그래서 더 뭔가 거기에 대학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내가 학교를 안 다녔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막 또 그런 그 증거물 같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또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투자가 되면서 이렇게 통으로 그렇게 학교 다니는 원래 같은 학교를 다녀야 했을 시간이 다 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 또 내가 따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안 해도 되는 거를 또 해야 하다 보니까. 아, 그런데 사실 이게 진짜 이론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아, 왜? 아니, 되게 의아한 게 내가 대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잘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짜놨다고 하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1시가 되기 전까지 10시간이 남았다고 쳐. 그러면은 거기서 공부를 순공 시간이 8시간이면 2시간은 놀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요. 또 쉬거나 놀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잖아. 근데 분명 순공 8시간이 나왔는데 나는 2시간을 못 놀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럼 공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니까?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그렇게 숫자로 계산을 해봤을 땐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는데 정작 실행하면 확보가 안 돼. 그 2시간은 어디 간 걸까? 분명 시간은 10시간이었고 순공은 8시간인데 어째서 2시간이 없는 걸까? 막 이런. 그래서 그게 되게 의아해. 중간에 그러니까 묘하게 딴짓하거나 묘하게 빠지는 시간이 막 5분 딴짓, 또 5분 약간 잠깐 쉼,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2시간짜리가 나온 거겠지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젠장을 막 내가 계획한 대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시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어려워. 그래도 근데 오히려 요즘에 글 쓰는 것보다 시간이 나면 책을 읽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만약에 내가 1시간 정도가 여유가 딱 났어. 그럼 그 시간에 글을 쓰는 게 더 좋은가, 글을 읽는 게 더 나은가, 이게 조금 고민이 돼요. 글을 읽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 그 한별 오기 기다려주시는 분들 보면 또 막 미안해. 맞아요. 분배를 잘하는 게 참 어려워. 이상하게 시간이 많은 듯 해도 이제 까딱하면은 다 날려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진짜 시간 분배를 잘해야 한다. 빨리 수험 생활이 끝났으면 좋겠고요. 젠장. 맞아요. 글이 좀 잡힐 때는 글 쓰고 싶은데 글 전혀 못 쓰겠거나 막 그럴 때는 책을 읽게 되지. 근데 저는 글 쓰는 행위 자체에다가 흥미를 느끼는 편이라서 결과물이 별로 안 좋아도 그래서 항상 글 쓰는 게 재밌긴 한데 쓰다 보면 그런 게 느껴져. 내가 무식하고서 아니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데 내가 머리에 든 게 많이 없구나를 이렇게 쓰면서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책 좀 읽어야겠는데 싶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휘력도 좀 딸리고 그런 게 느껴져. 진짜 저 그때 그 한강 작가님 노벨문학상 받으셨을 때 읽고 이제 흰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원래 채식주의자를 읽으려 했는데 엄마가 그거 너무 잔인하니까 보지 말라 그래가지고 못 보게 해가지고 흰을 봤는데 그건 좀 괜찮대요. 그래서 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나랑 다른 세계 사람인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약간 좀 공감이 되는 게 글 쓰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책을 그만큼 많이 읽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글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작 책을 읽은 권수는 적을 수 있다. 진짜.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책을 엄청 좋아하고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왠지 책을 엄청 많이 읽었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 글 쓰는 것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읽어야 돼. 그냥 자연스럽게 읽고 싶어서 읽고가 아니라 내가 책 좀 읽어야겠다 해서 이제 의지력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정작 근데 또 읽기 시작하면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뭔가 시간 나면 자꾸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가 들더라고. 제 블로그에 또 보시면 저의 모든 것이 블로그에 있어요. 12살 때부터
지금 5년 동안의 모든 저의 데이터가 여기 다 있거든요. 제가 별의별 쓸데없는 잡담이나 사소한 일상까지 다 적어놓기 때문에 많은 게 있는데 제가 책 리뷰, 영화 리뷰 이렇게라는 컨텐츠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책 읽고 후기나 리뷰 같은 거 남겼던 게 있는데 사실 읽고서도 후기를 안 남겼던 책들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여기는 꼭 전부는 아니지만 요즘 최근에 읽은 것들은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아예 이 카테고리를 사실 제가 엄청 옛날에 2021년 무려 제가 12살 때 이 카테고리를 개설을 했는데 개설을 해놓고 까먹은 거야. 카테고리 개설해서 처음에 이제 몇 가지 책들을 올리다가 책 한 3권, 4권 정도 올리다가 내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까먹어버리고 책을 읽었는데 리뷰를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책 읽어놓고 리뷰 안 올린 책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고 뒤늦게 생각이 났어. 맞다, 나 이런 카테고리 있었지? 라고. 그래갖고 뒤늦게 다시 이 카테고리 사용하게 되어서 제가 2024년 11월 1년 정도 지났네? 이때부터 다시 맞다, 나 이런 카테고리 있었지? 하고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책을 못 읽어서 너무 슬퍼요. 그리고 또 이때 이거 깸바다 크림소다를 사랑하는 방법 요거 읽고 나서 나 이거 읽기 전인가? 이거 읽고 나서 바로 다음인가 바로 전인가 여튼 요 사이 어딘가에 한강 작가님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것도 제가 그 책이 엄청 얇아요. 동화책이어서 엄청 얇은데 내가 너무 순식간에 다 읽어버려서 순간 내가 이걸 읽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리뷰를 안 적은 거야. 보통은 이제 두꺼운 책을 주로 읽으니까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나. 이거를 그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게 존재감이 세니까 내가 이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딱 자각이 되면서 리뷰를 안 까먹고 올리는데 오랜만에 너무 얇은 책을 읽어서 너무 금방 읽어버리니까 내가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리뷰를 안 올렸는데 그래서 다시 올릴까 싶은데 또 이게 순서가 그럼 약간 뒤죽박죽 되잖아요. 누가 먼저 읽은 건지. 그래서 올리지 말까? 또 약간 순서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살짝. 그래서 지금 올릴까 말까 약간 고민 중입니다. 나 이거 진짜 이때 안 까먹고 올렸어야 되는데 나 순서 맞추고 싶은데. 가장 최근의 글은 이 카테고리가 책, 영화 둘 다 있는 카테고리거든요. 리뷰가. 영화를 사실 자주 안 봐서 영화 카테고리를 만약에 따로 개설하면 글 수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냥 합쳤는데 최근에 왕선원 보고 왔습니다. 강추! 무조건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이거 벌써 2월에 본 거네? 이게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내가 이걸 본지?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이거 한 며칠 전에 본 거 같은데 왜 한 달 넘게 지났냐? 여튼 너무 재밌습니다. 꼭 보세요. 단종 오빠. 사실 제가 아이돌 진짜 심각하게 아이돌을 잘 몰라가지고 워너원이신지 몰랐어요. 처음 봤을 때. 그냥 배우분인 줄 알았어. 처음 보는 배우분인데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 했는데 아이돌이래. 그래서 아이돌이야? 그래갖고 워너원 막 이래갖고 사실 워너원이라는 그룹도 이름만 알고 제대로 모르는데 여튼 보면 그 전에 약한 영웅인가? 거기 나와서 좀 유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완전 사극 매니아여갖고 이번에.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나오기 전에도 단종 얘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역사 배우는 할 때 단종 얘기 엄청 좋아했는데 단종으로 드라마 아니지. 단종으로 영화가 나온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봐. 해갖고 근데 세조가 안 나왔어. 수양대군이 안 나왔어. 그건 좀 아쉬웠어. 난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에만 나오더라고. 오히려 좀 신박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굉장히 재밌게 봤으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물론 대부분 보셨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십시오. 강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사실 저는 감독님의 픽션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엔딩 크레딧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마지막 부분 보니까 실제로 있었던 기록에 이제 바탕으로 많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기록을 바탕으로 적어야 되지만 보통은 기록도 어느 정도 있고 작가가 넣은 픽션도 약간 있고 보통 이렇게 섞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연출이 대부분 다 기록에서 나온 연출이더라고. 난 보면서 저건 픽션일 거야 생각했던 거
보니까는 다 고증이래. 그래서 뭐야 저게 진짜였다고? 또 이게 또 영화 안 보신 분들 너무 큰 스포일까봐 제가 그 섬세하게는 말 안 하고 대충 그냥 얘기해 보자면 마지막에 활시위 장면이 진짜 기록상 있었던 거래요. 저는 그게 픽션 당연히 저건 작가가 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 실제로 그 기록이 있었던 막 그거라 갖고 해가지고 저게 진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약간 그 좀 배우분들이 좀 뭐랄까 좀 유명한 좀 이름 있는 배우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 유해진님이 진짜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몸소 깨달았고 와 진짜 그 보통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은 그 캐릭터가 안 보이고 그 배우가 보이잖아요. 어몽도다 해야 되는데 유해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은 너무 유명하면 배우가. 근데 진짜 그 캐릭터한테 완전 스며들어가지고 보는데 이게 유해진 배우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어몽도로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연기 잘하는구나 막 이랬겠죠. 기가 막히다. 여튼 재밌습니다. 꼭 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요. 영화 홍보를 하면서 끝났네. 그러면은 벌써 10시야? 오늘 방송을 너무 길게 하지 못해가지고 군대세요? 근데 군대에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많이 본다. 저번에도 그런 분들 몇 명 들어오셨던 것 같은데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죠. 아마도 뭐 별 변수가 없다면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똑같은 저녁 9시에 올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합니다. 팬카페 가시면은 제가 이제 휴방공지나 또는 백원공지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말 상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바!